안녕하세요. 합동의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윤석열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윤석열의 내란 수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 사태에서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김용현 공소장, 박세현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김용현 공소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이 구속까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특히 국민과 다른 공무원에 비해 특권이 보장됩니다. 그 중에 불체포 특권, 강력한 겁니다. 재직 중에는 내란과 외환, 이 두 죄를 제외하고는 수사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석열은 피의 사실로 입건된 내란죄로 바로 불체포 특권, 형사소추, 불소추 특권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과 같이 구속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란의 우두머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반, 머리수, 공무원의 으뜸,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군대의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군인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을 일으키는데 그 수단을 공무원, 경찰력이나 국정원이나 기타 공무원, 비군사적 수단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행정부 수반이니까 자신의 지시로, 또 하나는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군 장성에게 지시해서, 다시 말해서 군사적 수단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게 내란, 헌법 84조의 내란은 바로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비군사적 수단의 내란과 군사적 수단의 내란 모두 포함하는데, 이 헌법 84조의 내란의 구체적인 죄명은 그 밑에 법률, 비군사적 수단의 내란은 형법 87조 1호의 우두머리, 내란 수계. 이때의 내란은 형법 87조의 내란입니다. 헌법 84조의 내란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군사적 수단의 내란, 그것은 군용법입니다. 군용법 5조의 반란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의 수계 5조 1호입니다. 정리하면 대통령인 윤석열은 형사소추의 예외인
헌법 84조의 내란의 의미에는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 형법 87조의 내란이 되는 거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 군형법 5조의 반란이 되는 거고, 그 둘을 모두 포함하는 게 헌법 84조의 내란. 헌법 84조의 내란과 용어가 형법 87조의 내란이 같아서, 그래서 혼동이 있을 뿐인데, 헌법 84조의 내란에는 그 밑에 있는 형법 87조의 내란과 군형법 5조의 반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헌법의 84조의 내란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처럼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력을 이용해서도 내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장군들을 통해서 병기 휴대하고 총기 휴대하고 작당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군형법의 5조의 반란에도 해당하고, 둘 다 해당하면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군형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죄명은, 윤석열의 죄명은 바로 반란, 수괴, 반란, 수괴, 1호 반란, 수괴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논의를 헌법 84조에서는 내란이라고 지금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률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구별이 된다. 따라서 최종 윤석열의 책임은 반란, 수괴다. 사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용현의 공소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영 검찰이 83페이지 정도 그거 다 읽어보느라고 눈이 좀 빡빡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놓고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 먼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노상원 공소장에서는 이야기하면서 김용현 공소장에서는 누락한 게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세영 검찰은 김용현 기소를 형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이렇게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습니다. 먼저 2호의 중요임무 종사자, 중요임무입니다. 중요임무, 종사라는 것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지시를 받고 중요임무 종사자,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총지휘 또는 직접 지시, 이렇게 되면 종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국민 앞에서 밤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바로 위헌 위법이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선관위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군인을 총기 휴대해서 출동시켰습니다. 그 자체로 바로 우두머리입니다. 수괴입니다. 최종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수괴입니다. 이 부분은 빼박입니다. 자, 그런데
박세영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용현은 1, 2, 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 조정, 통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획, 바로 이번 비상계엄의 선포,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특히 포고령 1호에 문제가 됐었던 국회 정당활동 전면금지, 이 부분을 초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정, 통제, 경찰력, 조지호의 경찰력과 그리고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에게 사실상 직접 지시, 총지휘, 특히나 정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박세영 검찰 거기 공소장에 보면 내가 지휘한다. 나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다. 직접 지휘, 총지휘.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 지시를 중요 임무, 그 지시를 종사, 따른 것이 아니고 김용현의 지시가 곧 대통령의 지시였다. 군 지휘관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 임무만 종사한 게 아니고 김용현은 그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 비상계엄 사태를 총지휘,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박세영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판례는 수개, 우두머리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최종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었다. 그래서 수개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위 지배를 누가 했냐? 총지휘를 누가 했냐? 직접 지휘를 누가 했냐? 대통령의 지시를 넘어서서 자신이 자율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그 사람도 기능적 행위 지배로 수개의 공동정범이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러면 장성 4명에 대해서도 박세영 검찰은 지금 고의적으로 법령 적용을 위법을 저질렀는데, 물론 자신의 손이 아니고 설거지는 군 검찰을 시켰습니다. 바로 김동혁 이자가 항소하지 말아야 될 박정훈 대령, 명백하게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던 김동혁이, 그리고 김계현 해병사령관을 쫓아가서 압박을 가해서 진술을 변경시켰던 그 김동혁이가 항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소하고, 그리고 장군 4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형법 5조 반란을 적용해야 될 것은 박세연의 주문에 따라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중적인 놈입니다. 김동혁이 이중적인 놈입니다. 따라서 장군 4명에 대해서 군형법이 적용이 된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인 거고, 특검이 장군 4명에 대해서 군형법 중요임무 종사자, 이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종사한 것뿐입니다. 이 장군들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지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맞습니다. 다만 군형법입니다. 군형법 반란 2호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7년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특검이 수정을 하면, 그러면 바로 김용현은 윤석열과 같은 우두머리,
수괴이고 총지휘를 했는데 조지호 경찰력으로도 내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직접 지휘해서 곽종근과 이진우에게 지휘해서 군사적 수단으로도 지휘를 했으니 일반형법 87조와 군형법 5조를 동시에 위반했으니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군형법 5조가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런데 윤석열과 함께 공동 수괴라고 했으니 1호 사형. 따라서 특검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만 놓고서도 주의적으로 군형법 5조 반란 수괴로 기소를 하고 공소장 변경을 하고 예비적으로 군형법 5조 반란의 2호 중요임무 종사자. 왜냐하면 일반법 형법의 내란의 적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이 사안에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누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검찰의 아킬레스건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은 분명히 정보사 문상호와 그의 부하들에게 노상호의 지시는 내 지시다. 내 지시와 같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인 노상원이 실질적으로 지휘관처럼 지시했습니다. 문상호는 그 밑에 관리자처럼, 즉 노상호가 지시한 것을 그것을 종사하는 사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상호가 수첩에다가 정치인, 언론인, 판사까지 제거, 살해, 수거, 그리고 흉기,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실제 준비시키고 내란 목적 살인, 준비, 예비, 음모입니다. 이 부분에는 반란 목적 살인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 준비, 예비, 음모 3년 이상입니다. 그것을 노상원이 범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노상원의 지시가 곧 김용현의 지시라고 했으니 바로 김용현과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김용현의 이 노상원에 관한 공소사실과 노상원에 적용되는 내란 목적 살인 음모가 추가 기소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추가 기소하면 됩니다. 따라서 김용현의 공소장은 지금 박세현 검찰은 일반 형법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지만 이 부분에 법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군형법 5조 반란에 윤석열과 함께 공동수괴로 주의적으로 기소하고 그리고 예비적으로 군형법 5조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하면 되고 직권남용 그대로 두고 그리고 노상원의 지시가 김용현의 지시였기 때문에 바로 노상원이가 정치인, 언론인, 판사 죽이려고 했었던 그 준비 그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적으로 기소하면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죄를 추가해서 기소하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박세현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에 관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상원의 죄를 조금 더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노상원의 죄를 좀 더 확인해야 김용현의 죄가 선명해집니다. 이 노상원의 죄는 문상호의 공소장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까지 확인을 하고 최종 공동수계라고 하지만 바로 최종 이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 윤석열 공수처가 이제 수사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10일 수사하고 박세현 검찰이 10일 수사한다고 하는데 기소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이상 합동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